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분당 IDC는 좀 일찍 접속되셔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그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우리 이제 박재곤 단장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시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아이디 센터 가족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교육은 1시 반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바쁜 업무 적어도 써놓고 여기 오셨잖아요. 기왕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1시간 투자하시는 거 보람이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 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고요. 친절과 행복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친절과 행복을 강조하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료한테도 친절하고요.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친절하고 또 가족한테도 친절하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아주 과격하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엄청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남을 불행에 빠뜨리면 나도 불행에 빠진다는 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선조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일찍이 그 아테네 외곽에 아카데미아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현대식 교육을 시작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플라톤은 정말 선각자고 훌륭한 철학자였는데 친절과 행복을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고객의 심리를 같이 알아보고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형 문제 사례, 진짜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을 잘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같이 알아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우리의 이제 KT 건물에 어떤 업무가 있든지 볼 일이 있어 왔을 때 반가워하고 환영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대접이 꼭 진수성탄을 차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대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살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이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데가 있고요. 약한 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KT 건물에 올 때에는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제 고객들이 찾아갔을 때 존중해주는 정도, 이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수준을 짐작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이제 그 항공사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는 가면은
더 훌륭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 사법기관에 법원, 검찰청, 뭐 경찰서 이런 데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대접해 준다는 거, 존중해 주는 거 다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KT 건물에 올 때에도 기대하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수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연의 업무가 너무 바쁘고 해도, 아무리 이제 정신이 없고 해도, 이렇게 고객과 마주치거나 고객이 지나칠 때 고객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고객은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든지 그 요구를 다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고객과 딱 맞닥뜨렸는데 갑자기 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내가 1년 전에 와서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1년 전에 내가 이 고객을 만났었는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전혀 기억에 잘 나지 않지만, 고객은 딱 이렇게 이제 KT 건물에 나타나는 순간 1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지 또 이제 뭘 요구했었는지를 고객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좀 더 세심하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과 이제 고객이 딱 방문해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전화 연락을 했더니, 2, 3분이면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면 2, 3분 정도는 뭐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선체로 기다려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편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죠. 이렇게 편한 의자를 권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 심리 중에 중요한 건데요. 고객은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원, 200원만 손해를 봐도 막 이제 방방 뛰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100원, 200원이 부족하면은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족해서 망신당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냐는 그런 심리가 이제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입장 바꿔놓고 잘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 지금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문제 사례는요, 지금 찾아온 고객이 노후 자금 평생 이렇게 이제 생계 보장이 될 그 돈을 지금 통째로 날리게 생긴 그런 환경에 처했어요. 근데 고객 서비스를 그냥 친절하게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제 사실은 고객 서비스 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객이 처한 입장을 정확하게 보고요. 고객이 큰 손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한 저 범죄자가 이 돈을 털어가는 걸 그냥 곱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드린 건데요. 여기 딱 보시면 여기 가스총 손잡이가 보이죠? 이 권총처럼 생긴 이 손잡이를 딱 휴대를 하고 있는 이 범죄자가 지금 협박에 의해서 사기를 쳐서 지금 돈을 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곱게 내줘서는 안 되고 친절한 표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동료한테 위험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일부러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천천히 시도를 해가지고요. 고객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한 조치를 해서 고객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를 이렇게 이제 손해를 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잘 챙겨드린 거는 고객 서비스를 진정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해서 그래 이제 이어지고는요.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물론 친절하되 고객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잘 챙겨 드리는 것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의 돈을 지켜주는 거를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 사후 정리까지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이제 재해 사례. 오늘은 첫 번째 사례로는요, 이 지붕에 여기 이제 KT 건물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이 콘크리트 바닥 비탈면에
빗방울이나 눈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얼어붙으면 여기에 빙판되니까 여기 지붕을 이렇게 이제 투명창으로다가 지붕을 해덮은 데가 있는데 이 지붕이 이렇게 이제 막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하니까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물 청소하다가 여기 그냥 깨지면서 추락해가지고요. 추락사한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대개 채광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채광창이 두께가 4mm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허공을 밟으면은 그냥 깨져서 밑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크게 사고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개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각재 있는 부분을 밟아야만 안 깨지는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이 허공을 밟아가지고 깨지면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약한 지붕에 많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 30cm 이상 되는 이 폭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투명 창이 있는 데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여기 올라가면은 미끄럽고 파손되기 쉽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 일단 올라갈 때는요, 이 안전대와 이제 이거를 저 안전 장비를 확실하게 갖추고 고정을 하고 이러고 이제 올라가서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이렇게 추락 사고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사례 두 번째는요,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 우산이 흉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일자 우산을 앞뒤로 휘두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여성분의 아주 은밀한 부위에다가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였어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는 아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요. 이 안전 불감증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오시던 여성분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일자 우산을 뒤로 쑥 뺐는데 뒤에서 또 마침 올라오는 남자분의 이 중요한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또 중상을 입혔어요. 이런 게 아주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항상 안전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데 좀 관심을 골고루 가져야 됩니다. 제 사례 세 번째는요. 여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올라가 작업하다가 이제 추락사를 한 거예요. 여기 옥상 위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고압 살수기로 청소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원래 이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 작업을 하라고 늘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조자가 걸레가지로 잠깐 간 사이에 단독으로 그냥 올라가서 작업하려고 올라갔다가 이런 이제 사고를 만났어요. 자, 이 높은 데 올라가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 조치를 하고 안전화를 신고 이런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착용을 하지 않았고요.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시도를 했고요. 사다리 측면에 이제 버팀대와 쐐기 장치를 꼭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특히 이제 사다리는 평탄 견고한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고요. 사다리 최상부에 여기 올라가면은요. 여긴 어디 지지할 때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잃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최상부는 이게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중간쯤 두세 계단 밑에 내려와서 이제 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안전 조치를 먼저 하고 확실하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2인 1조로 하면서 보조자가 밑에 있는 사람도 이 안전모를 필히 써야 돼요. 이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보조자가 사다리를 붙들어 주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장비를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작업하던 분이 뭐 하나 장비를 떨어뜨리면은 이 밑에 보조자 이렇게 머리를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인 1조 안전모 이걸 꼭 챙겨주세요. 다음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 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IDC 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게 근무하시라고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왜 해나면은요, 이게 원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정이 됐어요.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으로 이제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직장인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한 10가지 수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대개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걷기를 생활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영양을 섭취하는 것 대비 이 연소가 부족해가지고 대개 몸이 이렇게 이제 불어나고 성인병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에는 건강 체질로 변화돼 가지고요,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요. 그런데 이 육체 건강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육체 건강 관리를 잘하면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금연을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똑같은 체질,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일을 할 때 흡연자와 이 금연자, 이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연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음주량이, 뭐 술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데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발생이 정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음주량이 10배로 늘어나면은 사고도 10배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지금 현재 진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질병 치료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몸도 그만큼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질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먹고 야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식사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아이디 센터는 이제 전부 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점심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문제는 일정하지 못한 게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고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좀 시간 본인이 정해놓은 그 매 적정 시간에 식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음식을 적정량을 먹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애매한데요. 중요한 거는 내 위장의 크기를 참고로 해주세요. 사람의 위장의 크기는 자기 발의 크기와 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큽니다. 그래서 요 발목 이하에 있는 내 발의 크기가 내 위장의 크기구나, 이걸 딱 보시고요. 요 위장의 크기보다 같거나 적은 양을 드셔야만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장의 크기보다 2배 이상 막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면 수축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위장이 늘어나고 약해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위장이 힘들어지고 모든 소화기관이 힘들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은 내 발의 크기를 참작해서 그보다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디 센터 가족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이제 자녀 손들한테 이렇게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편식하지 말라고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일찍 하시는 게 좋고요. 저녁 식사 특히 적정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찍 가볍게 드셨는데 저녁 늦게 9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촐촐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야식을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야식을 드시면 위장이 밤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만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잘 지켜나가면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을 수면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늘 이렇게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 주무시는 게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뭐 이제 11시면 11시, 뭐 10시면 10시 이걸 딱 정해놓고 그때 잠이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야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오후에 커피 드시면 이 카페인 드시면은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리고요, 탄산음료도 막 톡 쏘는 시원한 맛이 오후에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이제 잠을 깊이 못 자게 하는 요인이 되고요. 술과 담배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 잘 들었어도 혹시 이제 그 이상한 나쁜 꿈을 꾸거나 밤새 막 이렇게 이제 뒤척이면서 불편해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면은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딱 왔다 그러면은요, 좀 이렇게 짤막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딱 휴식을 취하면은요, 피로가 싹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야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해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휴식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잠을 자면은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하고 좋은데 이게 길어져 가지고 20분 이상 길어지면은요. 생활 리듬이 깨져 가지고요. 그 다음 밤중에 또 잠을 깊이 못 자고 설치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누적돼서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컨디션 좋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요,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요런 거는 필히 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이게 면역이 생겼는지 이렇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 아직 면역이 안 생겼다면은 이거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병들이 우리가 예방접종을 놓쳐서 이거 이제 문제가 되면은 고생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예방접종 필히 맞도록 해주시고요. 이 감염병 유행할 때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대유행을 이렇게 닥쳐왔을 때 거기에 적절한 예방접종을 때 맞춰서 정부 권고에 따라서 이걸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방하고 고생을 안 하고 잘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여섯 번째는요, 건강진단과 암검진, 이걸 정기적으로 꼭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 건강검진 통보 이제 받으시잖아요. 그 받으시면은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예약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아니 나중에 하지 뭐 미뤄놨다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막 몰려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그냥 막 엉망이 돼버리면은 그때는요 뒤죽박죽되고 제대로 검사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때 맞춰서 받으셔야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의료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참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가 왔다, 이걸 느낌이 오면은 스스로 한번 자신을 진단을 해보고요. 왜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 왔을까?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 에너지로 자가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기왕성하게 활력이 넘치게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쯤 한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이 우울증이 왜 왔을까? 내가 왜 불안해할까? 어? 내가 지금 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걸 스스로 진단을 해서 이걸 풀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는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늘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공감해서 소통하는 거 필요하고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서로 인간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해서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할 때는요,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야 돼요.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교육 시간에도요, 이렇게 이제 서로 지금 이렇게 이제 강사를 향해서 눈길을 주시고 눈을 맞춰주시는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그냥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거든요. 눈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일이 바빠지고 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언어를 정지하고 순화시켜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정감 어린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늘 이렇게 옆에 계신 동료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번 스트레칭을 좀 해가면서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몸을 움직여 보세요. 예, 이렇게 기지개켜서도 좋고요. 이렇게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예, 좋아요. 이게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특히 이게 이제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뭐 접질려서 넘어졌다 이런, 또 담이 결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목을 삐끈해서 넘어졌다. 또 어디에 통증이 왔다.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스트레칭이 부족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업무 시작 전에, 그 다음에 업무 끝난 다음에 이거 몸풀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 또 점심 시간에 이런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수시로 좀 많이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은 몸 상태가 유연해져서 이렇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고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에 긍정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은 충분히 유연한 몸을 갖게 되고요.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긍정 에너지 하면은 우리 박재군 단장님이십니다. 늘 긍정 에너지 넘치는 분이니까 많이 대화 나누시고요.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받으시고 충전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는요, 유해 요인 확인 및 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호장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나 하면은요, 1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개인보호구를, 안전보호구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가 많이 줄어들 걸로 봤는데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안전보호구를 지급을 해도 본인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상 당하는 이런 사고들이 꾸준히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안전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꼭 본인들이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보호구의 특성을 또 성능을, 이게 착용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숙지를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시 10가지를 지금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10가지를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잘 실천하시면 오늘 이후로 많이 건강이 좋아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거를 꼭 실천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안전 건강을 잘 이렇게 이제 수칙을 지켜가지고요, 이걸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부상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거 꼭 지켜주시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내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고요.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꼭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건강수칙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거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문제가 뭘까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우리 요즘에 이런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런 거 나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깊은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무기력감이 오고요. 외로움이 닥쳐오고요. 고독감이 오고 우울감이 막 이렇게 오면서 인생 삶에 대한 회의감이 오게 돼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와 우리 성장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진단을 해보니까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안전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성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안전 문화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6.25 동란 직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이 짧은 기간에 그냥 빨리 성장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막 서두르고 그냥 안 되면 대기하라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대충 하면 또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됐던 거예요.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는 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제는 선진국 문화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한데요.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는 그냥 무너지면은 병이 되지만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발생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인간관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동료가 각자 살아온 과정, 살아온 성장 과정, 배움의 과정이 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하려면은요, 이 동료들 때문에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가 맡은 책임을 제대로 잘해야지, 이런 책임감 때문에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단계에서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목표 그냥 무시하고 그런 거 달성하려고 책임감 그냥 접어놓고 좀 편하게 되는 대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직장 일이라는 게 해마다 목표를 저렇게 높여 잡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대로 해왔는데 뭘 새롭게 더 잘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절대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나 상급기관이나 모두 보는 눈이 해마다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에 맞추어서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나 직무 책임감에서 스트레스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딱 기억을 하시고, 단체 생활이라는 게 원래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내 동료하고 옆에 계신 동료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려면은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걸 극복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직장 밖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교통 체증도 심하고 범죄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이렇게 직장 외부에서는 또 대인관계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더 별난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까칠해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받는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 괜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괜히 긴장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불안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나 불면 이런 이제 비만증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증상,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알코올의 의존감이 높아지고요. 과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것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옆에 계신 우리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중에서도요. 좀 더 밝은 얼굴, 인상 좋은 사람 만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괜히 찡그리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한숨 쉬고 이런 사람은 진상 떠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상보다는 인상 좋은 사람 만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언어를 순화해서 말을 과격해지고 그렇게 한 말들을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언어를 순화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 해소용 음악을 듣는다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든지 또 이렇게 충전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중요한데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몸이 건강하면은요,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력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가볍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스트레스에도 더 이렇게 민감해지고 스트레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필히 좀 이렇게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간 맞춰서 막 출근해가지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피곤한 상태에서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출근했으니까 우리 죽으나 사나 일해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아침에 좀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구호를 외쳐가면서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가지고 몸 상태를 유연하게 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아침 조회를 제대로 해야 이렇게 그날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기분 좋아지고 몸 상태도 좋아지고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하루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TV 드라마라는 게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고객들이 청취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시청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붙들고 가려고요. 말도 안 되는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이제 막장 드라마로 연결됩니다.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가지고 남매간이라는 게 드러나서 막 그냥 어쩌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가지고 그냥 비비 꽈놓고요. 엄청 긴장을 조성을 해놓고 막 그냥 말도 못하게 긴장을 조성해놓고는 화면을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아유 24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V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기 술, 담배 의존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 스트레스 극복에 이거 별 도움 안 되고 몸만 건강만 해치기 때문에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미래 성과를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미래 성과를 미리 한번 요 앞에 갖다 놓고 보면서 미리 열매를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과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안전한 환경을 갖추어 나가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칙을 준수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몸 상태를 좋게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지 이렇게 안전수칙 소홀히 해가지고 안전사고 나서 다쳤다.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려면은요. 그 쌓이는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이거는 말도 못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수칙을 지키자고 이런 안전 교육도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근무하는 게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필수라는 거를 이렇게 오늘 또 공부합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 여의도 증권회사 근무하는 직원이 실수로 그 자기 명품 시계를 분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시계 분실한 거를 글쎄, 아니, 우리 저기 저 미화원실에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훔쳐간 거 내놔라, 지금 누명을 이렇게 씌워서 엄청 곤란한 상황을 처했는데, 미화원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서 누명을 벗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런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게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면은요, 여기 이렇게 이제 미화원실은 뭔가 훔쳐가는 집단으로다가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명백하게 결과가 나오질 않으면은 괜히 참 자존심 상하고요.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사실은 자기 실수로다가 이게 이제 그 명품 시계를 잃어버린 건데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이제 미화원실에다가 훔쳐간 거 내놔라,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도둑 취급을 하고요. 이렇게 왔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인경 씨가 혼자 곤경에 처해가지고요, 혼자 그 사람들한테 막 공격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버려두면, 동료들이 챙겨주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혼자 완전히 내장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딱 이렇게 이제 선배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은 또 나서가지고 한수 더 떠서 통장이 눈에 띄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저축한 거는 이거 도둑질해서 저축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막 몰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 통장은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돈을 좀 물려주신 거 그거 사실 여기 잔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 특별하게 이렇게 도둑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그 여기 CCTV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옆에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명품 시계 주인이 책상 끝에 놨다가 다른 사무용품 건드리면서 이게 쓰레기통으로 그냥 떨어져서 저절로 들어가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딱 눈치를 채고 나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을 이렇게 인경 씨를 잘 신뢰하는 이 선배가 나서서 딱 가서 이제 이렇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경이를 경험한 세월이 얼만데 인경이를 못 믿냐? 에?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레기 봉투라도 확인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이거를 누명을 벗겨줘야지. 이렇게 이제 나서니까 이렇게 이제 언니들까지 다 나서서 선배들이 다 나서서 이걸 뒤지다가 결국은 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거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명품 시계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인경이만 이렇게 이제 곤경을 처해서 고생했다고 안 됐다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니까 그래 안 된 건 안 된 거고 일단 일어나서 너 사과를 해라. 응? 이 사과는 이 쓰레기를 분류 수거를 하면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빠진 거를 명품 시계가 이렇게 빠졌다고 이거를 주인을 찾아서 되돌려 주는 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게 한 거는 이건 내 실수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해 놓고 그다음에 당신도 사과를 해라. 당신 잘못은 10배 더 크다 이거죠.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도둑으로 몰고 이따오 짓을 해가지고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미화 반장님이 나서가지고요. 이 언니가 그냥 적극 나서서 사과해라 이거죠. 사과를 해야지. 응? 우리가 호구냐. 근데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허리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미화님하고 제대로 사과를 이렇게 이제 시켜서 결국은 이 마무리가 잘 됐어요. 이게 마무리가 왜 잘 됐냐면은 괜히 함부로 미화원실 의심하거나 도둑으로 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꼭 이렇게 쓰레기라는 게 꼭 이렇게 이제 미화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귀중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가지고 함부로 의심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인경 씨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렇게 이제 미화원실에서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서 잘 풀어내고 확실하게 책임 규명을 했다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이 제대로 된 이런 이제 팀워크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일을 즐겨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KT 그룹의 그 이제 은퇴자 모임인 KT 동호회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이라는 그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동호회원들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만나 보면은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딱 표정이 살아있고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일을 이제, 나 이제 뭐 일할 만큼 했고, 난 이제 좀 그냥 쉬고 싶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쉬는 사람은요, 딱 3개월만 쉬면은 폭삭 늙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 데가 막 여기저기 생기고요. 눈이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딱 완전히 세상 끝난 것 같은 긴장감이 완전히 없는 그런 자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일을 즐겨하고 계속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은 열심히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탄탄한 체질을 갖추는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미화원실 이렇게 여사님들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산책하고 열심히 체력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즐겨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학습을 즐겨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즐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일찍부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40년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해마다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공인 자격을 하나 취득하는 걸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시험 봐가지고 그 공인 자격증 하나씩 취득하는 거를 꾸준히 실천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년에 40개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IDC 센터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뭐 50개 이상 있는 모양이네.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1도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40개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주 도처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시간에 여백을 둘 수 없도록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을 자녀들이 다 본받아가지고 공부하라고 강요 안 해도 다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인명사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사회적인 활동을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걸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이거를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롬멜 사령관이 이거를 실천했어요. 롬멜의 부대에는요, 늘 사령관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해가지고 교육훈련을 좀 빡세게 했어요. 교육훈련 할 때는 이제 좀 힘들어 했죠.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은 롬멜의 그 부하들은 전부 다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키면서 전투를 다 이기고 그래 우선 멀쩡해서 제대를 해가지고 가니까 역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KDF에서도요, 최고의 복지 안전교육으로 밀어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관리 서비스 동종업계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가 이제 그 안전교육을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 TV를 만들어서 어떤 환경에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웃을 해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착실하게 이걸 실천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안전교육에 참여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또 이제 오늘 교육 받으려니까 1시간 또 이렇게 그냥 때우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집중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정말 공부한 내용들을 잘 실천하셔서 안전과 건강 회복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면은 이 안전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최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요, 협력을 잘해서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요,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IDC 센터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에서 가족, 특히 우리 IDC 센터 가족 여러분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만났으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IDC 센터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IDC 센터 파이팅을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우리 세 군데 IDC 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 최고하겠습니다. IDC 센터 정말 최고예요. 아주 매너 좋으시고요. 집중해 주시고 질서 잘 지켜주셨는데 우리 저 용산 IDC는 몇 분 참석하셨나요? 용산 IDC가 16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16분이 참석해 주셨어요. 분당에 10분, 우리 여의도에 3분, 그래서 29분이 오늘 참석을 해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분당 11명입니다. 11명이시군요. 네네. 예. 나 11명, 예. 네, 하여튼 IDC 센터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IDC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IDC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저 박재곤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IDC 사업장 모두는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기쁨 있는 또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직장인들에게 10대 건강 수칙 열심히 한번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행복이 또 우리 KDFS의 발전하고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신 교수님,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또 그 좋은 교육으로 다시 뵐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IDC 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